이어서 세종갑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세종갑 류재화입니다. 자, 어제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이거는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희 시민이나 저 충청도민 모두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예. 집권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그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김정민 후보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이거 원래부터 네네. 나와 있던 얘기고 본인은 20년 내내 주장한 내용인데 네. 그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안 하지 않았냐? 이거 진정성 있으려면 옛날에 잘 안 한 거 사과부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종민 후보는 지난 2004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일들에 너무 과거에 매몰돼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완전 이전은 사실 행정수도 세종, 더 이상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니라 수도를 이전하자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아젠다가 나와버렸고 지금 그걸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20년 전에 과거 일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거 가지고 구구절절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저 김종민 후보는 또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공식 선거운동 전날 시작하기 전날 총선 딱 2주 전에 던진 거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지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당연히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겁니다. 예. 하지만 총선판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국민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지금 총선판이 열렸을 때 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그런 행정수도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 기회를 맞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후보님, 이거 네. 위헌 논란도 있잖아요. 국회가 네네. 옮겨가면 수도가 거의 옮겨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예전에 헌법재판소 판례 배치되는데 요거 국민의힘 주장대로 국회법만 개정해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일각의 위헌론 주장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예. 그 신행정 수도법 시즌 2 추진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예. 20년 전에 2004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예.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 이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지금 일단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연내 통과도 가능합니다. 예. 다만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죠. 또 2004년처럼. 뭐 그렇죠. 위헌 시비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때 다시 받으면 되는데 오. 뭐 진행자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관습헌법론에 대한 네. 비판이 상당합니다. 이 법학계 전체에 대해서 관습헌법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예. 설사 관습헌법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예. 20년 전과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음. 관습헌법론의 기준이 되는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헌 결정 나온다고 봅니다. 앞서 김정민 후보도 비슷한 주장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세종에 출마한 여야 후보 의견이 좀 일치되는 겁니까? 김정민 후보도 아예 그냥 대통령실 용산 다 옮겨가지고 거기를 그냥 수도처럼 만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꿔보자. 다시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자체를 입법, 사법, 행정부 전체를 다 그 기본을 세종시에 둬야 된다는 데는 뭐 김종민 예. 후보나 전혀 차이가 없을 텐데 예. 대통령 집무실에 집착하는 김종민 후보의 뜻에는 그 취지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대법원장한테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냐 마냐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자꾸 제2집무실 뭐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은 물고 늘어져서 예. 이걸 정권심판론으로 자꾸 이걸 변색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에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수도를 완전히 수도 기능 옮기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집착하는 거는 그건 반대한다. 뭐 이런 네. 의미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이 부분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 미리 좀 알고 계셨습니까? 세종에 출마하시는 분이셔서. 시기는 제가 몰랐지만 예.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예.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오. 수도라는 것은 원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치 행정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곧 수도예요. 그래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이 세종시를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예. 당과
광범위한 공감대를 계속 이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세요? 언론에서는 이게 서울 표심하고 충청 표심을 다 잡기 위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십니까? 네, 지금 저희 40만 세종 시민과 550만 충청 도민 모두 이 세종을 행정 수도로 완성한다는 데는 아주 저기 다 환영하고 있고요. 아마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충청 중심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근데 이건 단순히 충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완전 이전을 얘기하면서 서울을 또 금융 중심지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결국 지역과 지역이 서로 제로성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성 관계에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단순히 뭐 충청권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균형 발전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종갑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 세종갑에 출마하시게 된 출마의 변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저는 세종시에서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 돈 벌고 살고 있는 보통 세종시민, 진짜 세종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시민 눈높이가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밀어주는 젊은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종갑의 총선 판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냐? 이영선 전 후보 공천 취소돼서 민주당 후보가 없어요. 민주당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거로 보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종민 후보는 본인에게 올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민 후보한테도 일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 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정당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보통 사실 지역 발전 이슈와 지역에 대한 비전 같은 게 묻혀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사라지면서 정당 구도가 없어지고 후보들 간의 지역 발전 비전에 관해서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거를 정당 구도니 아니면 심판론이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지역 발전 비전에 관해서 서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자.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표심도 얼마든지 국민의힘 후보인 저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뭐 유재화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예전에 우리당 한편이었던 김종민 후보가 낫지 않겠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 찍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긴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께서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 얘기를 따라서 표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심판 거리는데 이미 시민들 만나보면 온갖 종류의 심판론에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정권 심판론이든 야당 심판론이든 심판론에서 벗어나서 지역 발전론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다. 지역 발전론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국민의힘 유재하 후보가 좋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신다면 저를 지지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앞서 김종민 후보 인터뷰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종민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김종민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사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 대표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합류하셨다가 개혁신당을 다시 탈당하시고 새로운 미래에 가셨다가 새로운 미래의 둥지를 튼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시 민주당의 구애작전을 펼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논산계룡 금산이라는 자기가 재선한 지역구를 벗어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지금 세종시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외치고 계세요. 저는 김종민 후보께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략 좀 보죠. 지금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조국, 명국 심판론 요거를 내세우면서
내세우긴 네. 하는데 이 네. 범죄자 종북 세력 저지 현수막 거는 거 요건 좀 철회했더라고요. 네네. 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 총선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로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직접 만나뵈면 예. 어떤 종류든 심판론에 대해서 별로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 심판론이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얘기들이지만 예. 사실 지역에 지금 현재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발등에 떨어진 일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역 발전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은 심판론보다는 예. 지금 당장 우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그게 또 국민 예. 눈높이고 시민 눈높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 우리 당도 지금 전략을 수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잖아요. 그럼 네. 중앙당의 전략도 야당 심판론 뭐 이거보다는 뭔가 민생 정책 이쪽으로 방향 확 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장, 민생, 정책, 지역 발전 예. 이쪽으로 가야 국민들이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총선 전국을 통과하는 또 거대 이슈 하나 있어요.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네네. 이거 현장에서 뛰시다 보면은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유권자분들이? 꽤 하십니다. 꽤 하십니다. 그래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게 뭐 2,000명인지 1,500명인지 2,500명인지 이런 규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규모가 아니라 예. 그 의대 정원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조금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즉 의대 정원 문제를 밀고 나갔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에서는 와 정부는 지금 2,000명을 해서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네. 거잖아요. 그 예, 예.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2,000명 증원을 못 박았다 하더라도 예. 그 외에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의료의 전반적인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사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대화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지시를 하셨고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피부에 와닿고 있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와 의사가 다 함께 같이 예.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범야권 쪽에서 200석 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예,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범야권이 200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아무래도 충청이 캐스팅 보트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범야권에서 나온 200석 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그 조국 대표가 예, 그 200석을 넘어야 예, 탄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크게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은사님인데요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숫자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예. 그렇게 200석 운운하는 것이 굉장한 오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그런 몇 석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 한 분 한 분에게 지역 발전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세종갑의 류재화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